제시문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시문 1이 이제 문단이 보면 총 한 6개, 67개 정도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문단별로 정리를 해가는데 이 요약의 과정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큰 틀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전반부 과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문제를 풀면 독해를 하게 되고 독해에서 서술로 갑니다. 하나의 글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의 문단으로 쪼갭니다. 문단별로 독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문단들을 다 정리하다 보면은 전체 내용이 하나로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해서 하나의 문장 정도로. 근데 이 문장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이 아니고 논지가 되죠, 논지. 그래서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 한 단어만 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논점이라고 하는데, 논점이 오늘 문제로 치면은 제시문 1에서 한 단어만 얘기하면, 그렇죠, 간섭입니다. 간섭이죠. 간섭이 나왔다라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간섭이고, 간섭이 좋아 싫어? 니네들 얘기 말고. 그래서 간섭이 다 싫죠, 그죠? 아주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간섭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딱 되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갑니까? 그럼 이제는 간섭이 싫다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를 했어, 핵심을. 그럼 이걸 거꾸로 살을 붙여가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실 이건 뭐냐면은 개요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못 배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못 배운 애들 이거 왼쪽에 놓고 이거 오른쪽에 놓고 갖다 베껴 적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있는 문장 떼다가 여기다 갖다, 그러니까 가운데 과정 싹 사라지고 점핑하고 그대로 두 개 넣고 요거 문장 이거 좋은데? 갖다 뺏겨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긴 썼는데 자기도 찝찝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뭘 해야 될까요? 얘가 하나의 주장이 될 테니 거기를 부연해주되 논리적으로. 자, 주장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 당연히 그죠, 근거가 있는 거죠. 배운 사람 떴다. 자, 여기까지 나와주면은, 자, 우리가 이걸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논지요약. 논지요약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학교가 경희대나 이대 같은 데입니다. 아니면은 성대의 분류요약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짧은 요약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길죠? 300자. 자, 거꾸로. 근데 이제 당황할 건 없는 게 이렇게 요약을 시키는 문제는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300자 정도의 긴 요약을 시키는 문제는 예전에 고려대에서만 출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려대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왜 한 거냐? 뭔가 연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거 뒤에 써야 될 게 과연 뭐냐? 다 쓸 건 아닌데 300자까지만 쓰는데 그 300자 두 문장보다는 많이 쓰는데 그 뒤에 대체 뭘 써야 되는 거냐? 전제겠죠, 전제. 자, 좀 더 깊이 파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요 삼각형을 뒤집어 90도 꺾어가지고 빙산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말이나 글은 하나의 생각을 반영하게 마련인데, 그죠? 생각이 논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글도 논리적으로 쓰고 논리적으로 읽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가장 표현부는 우리가 흔히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근거 부위를, 자, 이제 빙산 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근거인데 근거를 크게 보면 좀 세분화해서 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로. 그럼 이 근거와 이 근거가 뭐가 다르냐? 이유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사실입니다. 혹은 주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내 입장에서의 변이 될 수 있어요. 그 변 말고 나의 변, 이런 거죠. 너는 오늘 글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썼니? 기분이 좀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주관적인 얘기죠. 너는 지난 시간에 왜 빠졌니? 집에 큰 행사가 있어서요. 그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오는데 차가 폭발했어요. 라든지
뭐 선생님이 뉴스에서 확인했을 법한 객관적 사실, 즉 팩트를. 자, 우리는 이 부분이 논리적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증의 기본 유닛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증, 즉 논리적인 증명, 내 말이 참이고 설득력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주장, 이유, 근거라고 얘기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장과 근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자, 그러면은 빙산의 저 밑바닥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대학에 가고 싶은 우리들로서는 궁금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전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전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자, 성형수술하면 예뻐진다. 인생 대박이다. 이유는 뭐겠어요? 성형하면 예뻐지니까. 그죠? 성형하면 정말 예뻐지나? 내 친구들, 이웃, 사촌들 봐도 수많은 팩트가 그걸 입증하고 있어.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는 뭡니까?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그게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왜? 시간 없는데. 뭐만? 주장. 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장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결론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결론은 뭐와 쌍을 원래 이루는 거냐면 전제와 쌍을 이루는 겁니다. 전제 아니면 다 결론이야. 그럼 뭐야? 얘도 결론, 얘도 다 사실은 결론일 수 있는 거야. 그죠?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얘만 결론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밑에 있는 건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삼단논법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 소전제, 대전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4개의 용어를 좋아합니다. 뭐? 주장과 혹은 주장을 결론으로 대체해서 쓰거나 이유와 근거를 나눠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래서 가끔은 주관적인 까닭,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듣는 경우하고 그거를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나눠서 읽고자 한다면 분석의 유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게 전제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때는 막 결론이라고 했다가 주장이라고 했다가 헷갈릴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제와 결론이 한 쌍이고 주장의 근거가 한 쌍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이 단어를 꼭 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두를 다 알고 정리를 해야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수업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사회문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 인터뷰 방식은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까?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까? 그죠? 해석적이라고 나오죠. 근데 어떤 데 보면 인터뷰 방식도 실증적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인터뷰도 실증적 연구가 될 수 있어요.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 전체 그림을 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게 뭐냐? 전체 그림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왜요? 정리된 게 하도 없어서 선생님도 하도 보면 이 책 보면 이렇게 나와 저 책 보면 막 선생님은 논리 막 이런 거 책 보잖아요.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막 논술이 안 되니까 막 논리학 그런 거 보지 마요. 더 어렵습니다. 논술 점점 더 어렵게 만드니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들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이거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리된 내용만 알면 되는데 글을 분석해 간다는 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한 사람은 얘를 분석할 때 그렇게 읽었었겠죠. 처음에 읽었을 때 가장 조금 심오하지만 좀 덜 중요한 거 빼내고 그리고 남기고 해서 주장만 남기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내가 다시 주장에 근거 붙이고 뭐 이유 붙이고 살 붙이고 전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 그리고도 시간이 나오면은 뭐 사례 같은 것도 가끔 언급해 주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오늘 글의 분량이 한 100자만 써야 되는지 50자 써야 되는지 혹은 300자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개요입니다. 개요. 아시겠죠? 이런 개요를 익히려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